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오늘은 은준생이 아닌데 은행 면접에 가게 되신 분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공기업 준비를 하셨던 공준생이셨던가 아니면 금공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고시를 준비하셨던 분들일 텐데요. 이러한 분들도 역시 은행에 합격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지도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 6대 은행이 사실 최근 적부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어학 점수를 보기도 하고 공기업형 필기로 좀 변해가면서 공기업을 특히 준비하셨던 분들의 합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랑 이제 면접 수업을 하다 보면 갓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금공을 준비했다던가 아니면 타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은행에 서류와 필기를 붙어서 면접에 가게 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이제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필기까지는 붙었는데 저 당장 면접이 걱정이에요. 저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이 은행 중에서 뭐 농협은행 5급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력을 좀 갖고 가시기 때문에 농협은행 5급을 제외하고 지금 대다수 은행들은 실제로 금공 출신 분들, 공기업 출신 분들이 많이들 합격을 하시는데 이때 이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로 저한테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면접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실제로 다 합격하셔서 지금 너무 잘 다니고 계시거든요. 아, 못 다닐 때요 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잘 다니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결국 은행 면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이분들이 맞춰 준비하셨기 때문에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영업력이에요. 제가 이 영업력 찾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금공, 공기업 준비하셨던 분들은 특히 영업이 싫어서 이쪽을 준비하셨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이 친구 영업을 못하겠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만 뒤집어서 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업력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금융지식. 아무래도 그래도 금공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나 금융지식 갖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던가 아니면은 상경계열이 아니라 대학을 갓 졸업하신 분들은 이 금융지식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지식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밝은 성격인데요. 이 밝은 성격, 밝은 모습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도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 합격하셨던 분들은 모두 이 세 가지를 제가 최대한 찾아드렸고 이분들도 연습하셨기 때문에 붙으실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은준생이 아니었지만 최종 합격했던 사례를 좀 갖고 와야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분은 공대 출신이셨어요. 원래 사교육 기술 영업을 준비하셨던 분이셨는데 기술 영업의 문이 너무 좀 좁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은행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해서 은행을 준비하셨는데 그해 바로 최종 합격하셔서 지금 입행해서 너무 잘 다니고 계신 케이스거든요. 이분은 기술금융으로 제가 기술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바꿔드렸고 그래서 금융 공부는 너 해본 적 있냐라는 질문 받고 이건 뭐냐면 너 다 마음에 드는데 은준생 정말 맞아? 너 진짜 은준이었던 거 맞아? 라고 물어봤고 나 금융준비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면서 합격하셨어요. 물론 이분 금융준비 안 하셨지만 같이 준비를 해서 금융준비 했다 라고 바꿔서 지금 입행해서 잘 다니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고시준비생이셨어요. 이제 다른 뭐 회계사 아니면 구급공무원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인데 고시준비생분들 너무 많은데 이분이 기억에 남아요. 고시준비생이신데 정말 경력 경험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끼리 뭐 장난삼아 판매했던 경험 그리고 통계조사했던 경험 이런 거 다 끌고 와갖고 영업력 만들어서 어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은행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 대학을 갓 졸업하신 분이셨거든요. 경력도 하나도 없으셨어요.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분의 이미지가 밝은 이미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 최적화 트레이닝을 좀 진행을 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자신감을 강조하셔서 이분 역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공기업이나 금공준비생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너무 많아서 제가 못 갖고 왔어요. 실제로 공기업하고 금공 준비하시다가 6대은행으로 합격하신 분들 너무 많고 저만 해도 이 준비하다가 6대은행 붙으신 분들 사례가 다 있어요. 은행마다.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여러분이 공기업 준비생이셨어도 금공 준비생이셨어도 충분히 합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지 않고 충분히 붙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만 이미지만 조금 잘 갖고 가주신다면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데 이런 것만 강조하지 않고 영업력만 강조해도 충분히 우리에겐 길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잘 웃는 얼굴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얘 또 뻔한 얘기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안 고쳐지면 답변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면접 컨설팅 그 과정을 짤 때 처음에는 답변 만들기 과정만 90분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답변을 잘 만들어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지 변화가 안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AI만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커리큘럼 과정에 모의 면접도 넣었어요. 이미지를 확인해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서. 그 정도로 정말 이미지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모의 면접 과정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여러분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이 딱 영업 잘할 것 같은 이미지, 은행에 잘 맞을 것 같은 이미지면요, 여러분이 답변으로 소위 말해 똥을 싸지 않는 이상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업 경험이 없어도 쟤 데려다 놓으면 영업 잘하겠다, 목표 달성 해내겠다 싶으면 대부분 합격을 하고요. 저는 그걸 둥글둥글한 야무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사나 동료들하고 잘 지낼 것 같은 둥글둥글한 이미지는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완벽하게 잘 수행해서 목표 달성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이 공기업 쪽에 맞춰서 답변을 해도 붙습니다. 실제로 1차 면접을 붙고 2차 면접에 컨설팅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때 면접 답변 내용을 제가 1차 복기분을 항상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분이 면접관에게 어떤 게 잘못 보였고 어떤 게 예쁘게 보였나를 보기 위해. 근데 사실 이 화면을 보기 전에 이 복기분을 쭉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붙는다고? 너무 공기업스러운데? 그럼 이분은 이미지가 진짜 끝장나나 보다 하고 딱 화면이 켜지면 이래서 붙으셨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경우가 100% 중에 9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답변이 별로여도 여러분이 밝게 입꼬리 쭉 올리고 눈 밝게 웃으면서 똘망똘망하게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몇 번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만 가주시면 어느 은행이든, 은행마다 추구하는 이미지는 다르긴 하지만 어느 은행이든 웬만하면 다 붙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준을 하실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몇 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MBTI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좀 잘 하시던데, ESFJ 혹은 ESTJ 같은 이미지를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편이 물론 은행마다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냐 따졌을 때는 이런 이미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 MBTI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력인데요. 사실 은준이 아니셨던 분이 저와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소재가 이 소재예요. 사실 얘만 찾으면 나머지는 자기소개부터 그냥 바로 쭉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선생님 저 영업 경험이 없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영업 경험 없지 않아요. 제가 영업 경험을 못 만들어 드린 분이 거의 없어요. 영업 경험을 못 만들었던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정말 집에만 갔고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만들기가 좀 힘든데, 또 어떤 분이 어렵냐면 선생님 저 솔직히 거짓말할 자신 없어요,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 저 붙어야겠어요, 거짓말 괜찮아요 라고 하시거나 이거 학교 집뿐만 아니라 알바라도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기라도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든 제가 이걸 끌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어떻게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팀플, 학교 축제, 친구들하고 했던 일만 찾아도 무조건 영업 소재는 나오게 되고요. 없으면요, 팀플에서 내가 설문조사 100명 대상으로 했다, 통계조사 몇 명 대상으로 했다라고만 해도 내가 이만한 사람들을 팀플을 하기 위해, 설문을 하기 위해 사람을 끌어왔다라는 소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을 설득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세요. 그럼 그게 바로 영업 경험이기 때문에 없다면은 팀플에서 설문조사했던 경험, 인터뷰 끌어내던 경험, 이런 거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 전문성인데요. 제가 앞에서 기술금융 준비하셨던 분이 질문으로 너 금융 전문성을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차피 이 질문은 너 은준생이었니를 확인하는 절차상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환율은 어떤지, 부동산 등등 기본적인 지식 정도만 좀 이제 스터디 하시면서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경영학과가 아니라 내가 금융 준비했어 라고 말할 게 없다면 금융 스터디 꾸준히 해왔습니다, 경제 스터디 해왔습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경제신문 읽고 있습니다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그거 확인하려고 질문 던지면 어떡해요 라고 할 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껏해야 얼마나 읽었냐, 무슨 신문 읽었냐,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뭐냐, 이 정도일 거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말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다수 은행이 PT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T 면접 준비하면 자동으로 대비가 되고요.
PT 면접이 없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식보다 인성을 더 본다라는 의미로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경제 질문 답변 못해서 떨어지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실 경우에 붙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준비해왔는데 지금 긴장해서 기억 안 나라고만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준비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찬반 이슈가 갈리는 거라든지 최근 핫한 금융 이슈에 대해서 은행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것들만 좀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은준생이 아니셨던 분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질문이 첫 번째로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예요.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 이걸 할 때마다 면접 수업 때마다 뭘 여쭤보냐면 지원자님은 금융이랑 영업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고르세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금융과 관련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좋아서 선택했어. 혹은 영업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금융영업이 하고 싶었어. 라고 해서 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드리고요. 행원이 되기 위해 뭘 준비해왔는지를 첫째, 둘째, 셋째 나눠서 뭐 영업력이라던가 아니면 전문성이라던가 디지털이라던가 이렇게 나눠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준비를 했다면 어차피 고객 응대를 해봤었기 때문에 얘도 영업력으로 좀만 바꾸면 다 바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이랑 WM 선택을 사실 자기소개서부터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에서도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뚱딴지 같은 걸 써서 면접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웬만하면 자기소개서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했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시고 기업과 관련된 일 많이 했네? 그럼 기업금융. 나는 특출나게 뭐가 보이는 게 없네? 라고 하면 WM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경력,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소상공인 관련 경험 많이 했네? 그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WM이 되겠다. 내가 좀 중소기업 관련한 걸 많이 했네? 그럼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금융인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만 뚜렷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은준생이 아니셨어도 내가 은준생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모두를 속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사기를 쳐라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감 있고 영업할 수 있고 금융 공부 쭉 해왔어. 나 생각보다 똘망똘망한 ESFJ, ESTJ 같아. 나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면접관들이 솔직히 자소서 같은 거 미리 대비가 안 됐으면 보면서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은행준비생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얘 데려다 놓으면 잘하겠다 싶어서 합격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 누구나 진로를 몰라요. 그냥 선배들이 공기업 갔는데 좋대. 그럼 공기업이 가고 싶어질 수도 있고, 내가 공기업 인턴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나 사람들하고 잘 지냈어. 그럼 공기업 해볼래. 이렇게 누구나 진로를 잘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면접관은 이 친구에게 어떤 역량이 있는지 좀 잘 캐치해내거든요. 얘가 공기업 준비생을 그런 이유로 했었을 수는 있어. 누구나 다 자기 진로를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데려다 놓으면 잘할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둥근 야무짐으로, 영업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로, 상사 동료와 서글서글하고 밝게 지낼 것 같은 이미지로, 목표 지향적인 이미지로 그걸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속이고 면접관도 속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업 경험만 찾아주셔도 사실 어느 은행이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은준이 아니신 분들은 영업 경험을 최대한 찾아보시거나 만들어라도 놔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마 무리 없이 어느 은행이든 면접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렇게 은준생이 아닌데 은행 면접에 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은준생이 아니셔서 실제로 쌤 저는 은준생이 아니니까 그냥 이 면접을 포기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물론 그게 현명하신 선택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튼 어디든 요즘은 경력을 쌓지 않으면 신입으로 가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고, 또 의외로 들어가서 잘 맞아서 엄청 잘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해외여행 다니고 은행에서 실적 잘해서 해외 다니고 아이패드 받아오시고 쌤 저 이번에 본사로 갈 건데 이 본사 면접 대비도 해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다 공격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이제 한번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 생각보다 잘 맞을 것 같고, 나 생각보다 영업 잘할 것 같고, 은행 쭉 준비했었어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뇌와 몸도 여러분에게 속았기 때문에 면접관도 완벽하게 속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만약에 미리 은행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완성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에 있는 교재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접을 앞두고 계셔서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절대 기죽지 말고 앞으로 좋은 결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